2025년 국운을 예언한 한국과 일본의 최고 예언가들. 일본 신흥종교의 교주이자 예언가로 잘 알려진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한국의 불교 학승이자 예언가인 타너 스님. 두 인물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국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고 특히 2025년이라는 해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예언은 문화적 배경, 종교적 토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제 두 예언가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며 그 교차점을 탐구하고 차이점을 분석해보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 예언가의 출발점, 신앙과 통찰.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신흥종교인 오오모토교를 창설하며 스스로를 메시아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일본의 국운과 세계의 운명을 연결지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예언했다. 오니사부로는 자연재해와 여러 격변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너 스님은 불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국운과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한반도가 단순히 민족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넘어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예언은 주역과 불교 경전을 기반으로 하여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었으며 특히 2025년을 통일의 해로 지목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세계적 야망이 한창이던 시대에 타너 스님은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서야 했던 한국에서 활동했다. 두 사람 모두 시대적 아픔 속에서 종교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미래의 모습은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타너 스님은 자신들의 철학적 토대를 통해 각각의 예언을 전개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예언가 모두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반영하면서도 그 중심에 세계와의 연결을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접근 방식과 철학의 뿌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다. 오니사부로는 일본 신도의 전통과 오오모토교를 통해 예언을 정당화했다. 그는 신도를 기반으로 자연 숭배와 조화를 중요시하며 일본이 고난을 통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가 강조한 자연재해와 성숙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해석되었다. 오니사부로의 철학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일본의 국운을 강조하면서도 세계 평화를 언급한 것은 일본 중심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다. 반면 타너 스님은 불교, 유교, 도교를 통합하며 더 넓은 시각에서 예언을 전개했다. 그는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연결성을 핵심으로 삼아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주역과 도참서의 상징적 언어를 통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견하며 이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려 했다. 타너 스님의 철학적 접근은 한반도의 역사적 고난과 민족적 자주성을 바탕으로 했지만 그의 비전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 평화와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두 철학적 접근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연재해에 대한 해석이다. 오니사부로는 일본이 자연재해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성숙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일종의 업보적 관점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타너 스님은 자연재해를 지구와 인간의 성숙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와중에 한반도는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류 문명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했다. 또한 두 예언가는 영적 성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오니사부로는 일본이 에스페란토와 같은 공통 언어를 통해 세계 통합의 주체가 될 것이라 보았으며 이를 초종교 시대로 묘사했다. 그는 종교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낼 새로운 시대를 강조했다. 타너 스님 역시 초종교 시대를 예언했지만 그 접근은 달랐다. 그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하나로 융합된 시대를 통해 인간의 영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그의 비전은 오니사부로와는 다소 달랐다. 두 예언가의 철학은 각기 다른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성숙과 통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역할을 중심에 두며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으며 타너 스님은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예언한 일본과 한국의 역할과 성장 방법은 분명히 달랐다. 예언 속 각 국가의 국운과 역할,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타노 스님은 각자의 예언에서 자신들의 국가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본 국군의 의미와 국가의 미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두 예언가는 모두 자신들의 나라가 단순히 민족적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방식과 목적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이 재난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국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적 업보로 인해 자연재해와 국제적 갈등이라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일본이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그의 예언에서 일본은 고통을 딛고 세계사의 강대국이 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타노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역할을 다소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며 새로운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타노 스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민족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영적 통합의 기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가 기존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초종교적 화합과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국군의 정점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중심으로 상정한다. 두 예언가가 국군의 개념을 해석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기에 활동했던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재난과 부흥을 세계적 맥락에서 설명하며 일본 중심의 미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정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금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일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타노 스님은 이러한 일본 중심적 관점을 넘어 한반도의 통일과 역할을 더욱 보편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한반도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 발전이 아니라 영적 통합과 새로운 문명 창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 민족의 승리로만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시키며 더욱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두 예언가는 각자의 국가가 미래 세계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철학적 깊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보는 더 높은 비전과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단순히 국운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이라는 해의 상징성.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타노 스님 모두 2025년을 전환점으로 예언하며 이 해를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인류와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상징적인 시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두 예언가가 2025년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각자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큰 자연재해와 여러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를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업보를 정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일본이 재난을 통해 스스로 성숙하고 결국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5년이 일본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의 예언은 일본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미래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반면 타노 스님은 2025년을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그는 격암유럽과 같은 도참설을 근거로 삼화을사년인 2025년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해라고 보았다. 특히 스님은 이 통일이 단순한 민족적 성취를 넘어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예언은 2025년을 역사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문명의 기원으로까지 보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운명을 중심에 둔 오니사부로의 관점과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예언가 모두 2025년이라는 해를 세계적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각자의 종교적 철학과 통찰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과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환점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고 본 오니사부로의 예언과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의 중심이 된다고 본 타노 스님의 예언은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미래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타노 스님의 예언은 현대적 맥락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의 통찰이 단순히 한반도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편적 관점에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 평화의 초석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오니사부로의 예언과 대조적으로 한반도의 역할을 더욱 글로벌하고 포용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결국 두 예언가는 2025년이라는 해를 통해 각자의 비전을 담아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깊이와 보편성 면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한반도의 미래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그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가 된다. 오늘날 일본과 한반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두 예언가의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오니사부로의 예언 속에서 언급된 자연재해와 국운의 회복은 현재의 환경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은 여전히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의 업보를 정화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와 묘하게 겹친다. 동시에 일본이 세계와 영적 성숙을 이끌겠다는 그의 비전은 현대 일본이 직면한 국제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반도의 경우 타너 스님의 통일 예언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북한과 한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긴장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2025년이라는 예언적 시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온다. 특히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실과 맞물린다. 리더십과 새로운 지도자 예언. 대구치 오니사부로와 타너 스님은 각각의 예언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날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예언가가 묘사한 지도자의 특징 또한 역할은 그들의 철학적 기반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그려졌다. 대구치 오니사부로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늘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 표현했다. 그는 이 지도자가 일본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혼란과 파괴를 겪는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니사부로는 이 지도자를 강력한 영적 연결고리를 가진 존재로 묘사했으며, 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 영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신도 신앙을 복원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지도자를 강조했다. 타너 스님은 한반도의 미래 지도자를 통합의 리더로 예언했다. 스님은 이 지도자가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존재라고 보았다. 타너 스님은 이 지도자가 기존의 관습과 체제를 넘어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것이라고 묘사하며 그의 리더십은 도덕적 기반과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 지도자가 삼장 권능을 갖춘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온 지혜, 자비, 실천력을 모두 겸비한 존재를 의미한다. 두 예언가는 모두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전통과 신도 신앙의 뿌리를 둔 지도자를 상상한 반면, 타너 스님은 동양 철학과 종교적 융합을 통해 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니사부로가 일본 내부의 재건과 영적 부흥을 강조했다면, 타너 스님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 리더를 묘사했다. 또한 두 예언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 각각의 국가가 겪게 될 혼란과 시련을 상세히 기술했다. 오니사부로는 일본이 자연재해와 여러 혼란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타너 스님은 한반도가 통일의 전환점이 다가오기 전 짧지만 강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기간이 한반도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짧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예언가가 모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 존재로서의 리더를 묘사한 것이다. 오니사부로는 이를 하늘의 선택으로 보았고, 타너 스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준비된 자로 보았다. 이 관점은 두 예언가가 미래의 리더십을 단순히 인간적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더 큰 역사적, 영적 맥락에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대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 도약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조선은 곧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며 한국의 미래를 밝게 예언한 바 있다. 이는 그의 제자 히로시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으며 한국이 단순히 주변국으로 남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오니사부로는 말년 예언에서는 심지어 일본의 번영이 쇠락한 뒤 그 운명이 조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는 그의 예언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일본 중심의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예견했음을 보여준다. 타너 스님 또한 한반도의 도약을 강조했으며 특히 남북 통일이 세계 평화와 새로운 문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반도가 용과 뱀이 함께 기쁨의 달을 맞이한다는 상징적 언어로 남북의 화합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민족적 사건을 넘어 인류의 영적 성숙과 연결된 대변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데구치 오니사부로와 타너 스님의 예언은 국군의 흐름과 미래의 리더십을 통해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공동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니사부로는 일본의 부흥을 예언했지만 말년에는 마치 다른 깨달음을 얻은 듯 한국의 도약을 예언했으며 일본과 한국의 연결을 중요한 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타너 스님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전환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예언가는 각기 다른 시대적 맥락과 철학적 기반에서 출발했지만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을 비교해가며 다가올 2025년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엿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